오늘 22페이지 자 수라라는 작품을 볼 거고 백석이라는 시인이 지은 시다. 백석이라는 시인은 우리 저번 주에 김서월 배웠잖아. 접동세 그지? 그 김서월의 고등학교 후배야. 그리고 김서월 참고로 남자야. 이름이 소월이라고 써있어서 여자라고 착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시인의 이름이야. 그냥 필명이 그냥 소월인 거야. 그래서 아무튼 김소월이다. 김소월의 고등학교 후배다. 백석이라는 사람은. 자 그리고 나서 이것도 그러면 현대시겠지. 현대식 갈래는 어떤 시라고 그랬었어. 대부분 지난주에 현대시의 갈래 무슨 시? 허정시 자유시. 아 말하면 못하는. 나도 그럴 거야. 자유시와 허정시지. 자유시가 뭐였어? 앞에 보지 말고. 자유시는 자유롭게 만드는 시. 그러니까 뭐가 자유로운데? 감정 그거인가? 아니야. 주제. 아니야. 자유시는 형식이 자유로운 거야. 오케이? 형식에 따라서 자유시, 정형시, 산문시 이렇게 나눴었잖아. 오케이? 그다음에 서정시 이건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정서를 노래하는 거 이런 걸 서정시라고 했다. 오케이? 네. 이 시의 성격 이거는 좀 어떤 일상적인 일상에서 겪은 일을 가지고 쓴 시고 그러니까 일상에서 겪은 거니까 경험이겠지. 그지? 그러면서 다 이야기가 있어. 이야기. 그래서 서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보통 대부분 시는 다 상징적인 성격을 갖는다. 상징적인 시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고 이 시의 주제는 이 가족 공동체가 이게 해체가 된단 말이야. 슬픈데 벌써부터? 해체할 비극이고 해체의 비극이 느껴지면서 또 이 가족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왜? 해체가 됐으니까. 이 회복의 소망 이 수라라는 시의 주제가 된다. 그리고 이 시의 특징이 어떻게 되냐? 특징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을 뭐라 그랬었어? 시. 그치 시적 화사라 그랬지. 시인이네요. 미치겠다. 시적 화사가 네. 바라보는 거 시적 화사고 말을 걸고 그럼 바라보고 하는 대상을 시적 대상이라고 하는데 네. 이 시적 대상을 의인화를 했다. 의인화가 뭐야?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사람으로 하는 거. 표현한 거를 의인화라고 하지. 네. 사람이 아닌 거야. 인간적인 특성을 부여한 거 이런 걸 의인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화자의 행동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점층적이라는 거는 점점 강하게 간다는 거야. 점점 강하게. 그러니까 감정이 점점 강해진다라고 이해하면 돼. 오케이? 이해돼? 네. 여기 시보자. 네.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에서 알 수 있는 거. 여기서 딱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그 쌤이 그 전에 냈던 거니까 그거. 맞아. 거기서 마음이. 맞아. 잠깐만. 거기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거다? 이 문장을 보고. 잠깐만. 아니, 그걸 생각하게 아니라 이걸 봐야지.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린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야? 그래서 알 수 있는 거. 딱 보면 보이는 거.
그 화자가 나가? 화자가 나가. 나가 나와 있으니까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다를 알 수가 있다고. 네. 오케이? 네. 맞춘 거야? 대박. 그지? 자,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대. 자, 아무 생각 없다는 건 어때? 무슨 느낌이야? 신경을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안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무심하다라는 게 느껴지지. 그지? 그러니까 무심함 일단 적어봐. A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무심함. 네, 문 밖으로 쓸어버린대.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나오냐? 차디찬 밤이다. 이 차디찬 밤이 상쇄하는 게 총 4가지가 있는데 일단 딱 2가지만 볼 거야. 일단 첫 번째, 차디찬 밤. 밤이야. 무슨 배경? 무슨 배경? 어두운 그러니까 무슨 배경이면 밤이? 밤 어두운 거 쓸쓸한? 아니야. 차가운 아니 우리 소설에서는 무슨 배경 이야기했잖아. 필요 시- 뭐? 시적 배. 시대적 배. 그건 조금 다른 말로 해봐. 그 시간도 그래 시간적 네. 배경. 시간 뭐가 미안해? 시간적 배경이 되겠지. 차디찬 밤이라는 건 그지? 그다음에 우리 차갑다라는 거 이미지. 남한테 되게 관심 없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되게 차가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잖아. 네. 그지? 무뚝뚝. 이를 화자의 무심함을 뜻한다. 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니까 내가 방에 앉아 있는데 거미 새끼 하나 딱 봤어. 그리고 걔를 그냥 손으로 탁 쳐버린 거지. 문 밖으로 쓸어서 버린 거지. 그지? 여기 이게 1년의 내용이야. 그다음 2년 보면은 자 어디선가 새끼 거미 쓸려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처음에 거미 했을 때는 아무 생각 없다 그랬지. 네. 무심함이 느껴졌잖아, 그지? 근데 지금 어때? 가슴이 짜릿하지? 아, 네.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되겠어? 정서 변화의 시작이 나타난다. 가슴이 찌릿하다, 짜릿하다, 짜릿한다. 여기에다가 정서 변화의 시작. 그리고 자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지금 보면은 이 큰 거미를 쓸어서 문 밖으로 버렸지, 그지? 근데 첫 번째 1년에서도 보면은 거미 새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 문 밖으로 쓸어 버렸지. 그럼 지금 어때? 행동이 반복되고 있다, 그지? 문 밖으로 쓸어 버리고 그다음에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나는 이 큰 거미를 왜 쓸어서 문 밖으로 버렸어? 그 밖에 있는 거미 새끼 새끼 거미랑 만나게 하려고. 그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보면은 찬바퀴라도 새끼 있는 대로 가라고 여기 보면 쭉 밑줄 쳐놓고 이게 뭐겠어? 가족 공동체 회복의 소망이 되겠지. 이해돼? 왜냐면은 첫 번째 1년에서 내가 새끼 거미를 그냥 밖으로 버렸잖아, 그지? 이게 가족 공동체 해체의 원인이 되는 거야. 내가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쳐버렸으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다음 큰 거미가 왔을 때는 얘네가 좀 바뀌어도 좀 이제 만나라 라는 이런 내용,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기억 부분에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여기는 이제 가족 공동체 해체의 원인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해체의 원인 정도 써놓으면 되겠고, 기억에는 그러니까 기억에 해체의 원인 쓰고, 그 밑에 2연에서 이제 쓸어 문 밖으로 버린 거는 이제 새끼랑 이 큰 거미랑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걸 내가 바라고 있는 거죠, 화자가. 그지? 그래서 서러워한다. 감정이 지금 또 어때? 처음에 아무 생각 없어, 무심해. 그 다음에 죄책감, 좀 정서 변화의 시작이 하지, 짜릿하지. 그 다음에 어때? 서러워하지. 감정도 점점 좀 커지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점층적 심화라고 해서 점층적으로 심해진다. 단계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아랫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가슴이 가라앉기도 전이다. 마음이. 어디서 좁쌀 알만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가뜩이나 작은 거잖아, 그치? 새끼 거미 엄청 작지. 작은 새끼 거미 엄청 작잖아. 근데 이런 애들 되게 구체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 이러면 우리 얻을 수 있는 특징이 뭘 것 같아?
있으니 화자가 자, 보통 이걸 거미로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모르더라. 자, 강아지가 있어. 네. 아주 작은 강아지가 있어. 얘가 막 털도 별로 없고 막 오돌오 딸고 엄청 작아. 그럼 우리 어떤 느낌이 들어? 어떤 마음이 들어? 귀여워. 말고. 불쌍해. 그렇지, 불쌍하지. 어머? 그럼- 아니 얘가 엄청 작고 막 오돌오돌 떨고 이러잖아. 아 그러니까 근데 막 언제부터 떨고 있어요? 막 뼈 말라가지고 막 털도 별로 없고 막 이래. 사실 안 불쌍해요. 쌉이야? 소시오. 사실 안 불쌍해요는 뭐야? 저 강아지 안 좋아해요. 아니 근데 그 안 좋아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불쌍한 느낌이 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새끼 거미한테 이 안쓰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외형 묘사를 하고 있잖아, 그지? 네. 이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 어떻게 생겼는지 가뜩이나 작은데 얘는 막 이렇게 막 엄청 작다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더 안타까움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슬프다. 이해되지? 네. 그래서 와서 암을 버린다. 그 다음에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얘도 사적 그지? 정서도 나타나고 자,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워에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자, 나는 손을 내어 미나라고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그 큰 거미까지는 얘를 그냥 쓸었잖아, 그지? 쓸어서 문 밖으로 했지. 네. 근데 얘는 어때? 좀 안타깝기도 하고 가엾기도 하잖아. 네. 그러니까 보면은 안타깝고 가여우니까 이제 좀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려는 행동이 좀 구체화가 되고 있는 거고, 그지? 네. 그리고 봐봐, 울고불고할 이 작은 것이 뭐야? 거미. 거미지. 거미가 울어 안 울어? 아니요. 안 울지. 그럼 이거 무슨 표현이야? 그 의인법? 그치, 의인화가 여기 쓰여 있는 거야, 그지? 그리고 그 밑에 나를 서럽게 한다. 이제 화자가 또 어떤 감정이 나타나지. 화자가 좀 안타까워한다. 근데 선생님. 왜? 근데 있잖아요. 그 뭐냐면 그 거미가 그 엄마 거미 그 아무튼 큰 거미를 이렇게 던졌잖아요. 응? 근데 아니 그 작은 거미 엄청 작은 거미는 왜 안 던지는 거야? 그 던지는 게 걔한테 더 좋은 일 아니야? 아니 걔는 그렇게 치면 죽겠지. 근데 왜 다시 살았어요? 어? 근데 왜 다시 여기 살아있어요? 뭐가 살아있어? 얘 근데 던졌다고 했잖아요. 얘는 그냥 거미 새끼고 얘는 무척 작은 새끼 거미. 다 달라. 또 온 거예요? 어, 아 징그러워. 거미 가져. 아무튼간에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부드러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문 밖으로 버리는 거는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엄마는 자꾸만 줘. 그러니까 문 밖으로 버리는 건 왜? 가족이랑 만나라. 그렇지, 가족이랑 만나라고. 그러니까 이방 밖이라는 거는 문 밖으로 버리는 게 어쨌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 밖에 그 작은 거미가 있었잖아. 저 새끼 거미도 있고 큰 거미도 있잖아, 그치? 네. 걔네가 다 와서 내가 밖으로 버렸으니까 밖에 있으니까 얘도 밖으로 가서 얘네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근데 방 밖이라는 공간이 문 밖이라는 공간이 좀 이 춥고 좀 위험한 곳이잖아. 근데 방 안에 비하면, 그치? 춥고 위험한 곳이지만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 방 밖이라는 문 밖이라는 이 공간은 가족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라고 알면 돼. 오케이?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이것에 엄마와 누나나 형, 자, 거미를 가족처럼 이야기했지, 그지? 이것도 무슨 법이야? 의인법. 의인법이야, 의인법. 그래서 가족 공동체 회복의 소망이 나타난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어때? 슬퍼한다라고 나오잖아, 그지? 네. 그래서 지금 이것도 화자의 정서가 점점 심해진다. 슬프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이해되지, 네. 그지? 자, 일단은 얘를 정확하게 보기 전에 이 수라라는 거는, 이 수라가 무슨 말이냐, 이 불교 용어야. 불교 용어고 이게 우리가 나중에 업보에 따라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아수라라는 세계가 있어. 아수라는 이제 죄를 많이 지어야 가는 곳이야. 그러니까 혼돈의 카오스라고 알고 있으면 돼. 그게 뭐야? 혼돈의 카오스가 뭐예요? 그게 지옥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되게 정신없고 막 어지럽고 그런 곳이다. 음. 혼돈스럽다. 그런 곳을 우리가 수라라고 한다. 오케이? 네. 오케이? 네. 자, 이 외부 환경에 의해서 함께 지내지 못하는 이 가족의 비극성을 지금 수라로 표현을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래 제목이 수라인 이유가.
거미 가족이 어쨌든 외부 환경인 시인 때문에 함께 있질 못하잖아. 네. 그지? 근데 그런 비극을 수라라고 표현을 했다. 수라 말고 아수라 아니에요? 아수라를 수라라고 해. 아니 아수라가 맞아. 아수라를 수라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시가 쓰여졌던 당대의 어떤 시대나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시를 해석하는 거를 무슨 관점이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겠지? 잠깐만 알 것 같은데. 알것 같아. 알 것 같아요. 알아요. 그 아 좀만 힌트. 관점. 무슨 관점? 그러니까 화자의 관점. 시각자의 관점. 시각적? 나이스. 힘드신다. 잠깐만 기다려봐. 무슨 관점? 보여주기? 아닌데? 글씨 크게 써줄까? 바이라. 보여를 때? 보여라주? 보여라지. 잠깐만 할 수 있을 것 같다. 맨 끝에가 정일 것 같은데. 어떤 거? 그 지읒이 정 아니에요? 정? 네. 아니야. 조? 주지? 아니 앞에 찾아보지 말고 이런 걸 무슨 관점이라고 했냐? 네. 아니 앞글자 반어 반영론적. 정 맞잖아요. 정이라고 근데 발음했잖아요. 정. 맞아요. 정주 지메탄 정도 다 이런 거 썼네. 그러니까 이 시도 똑같이 일제 강점기에 쓰여진 시야. 일제 강점기. 진짜 비교가 되게 잘한다. 일제 강점기에 쓰인 시고, 그러면 이제 이 거미 가족이 뜻하는 게 뭐냐? 이 거미 가족이 이야기가 뜻하는 거. 이상가족. 이산 가족은 남북한이잖아. 일제 강점기 아니라. 찍어본 거예요. 일본이랑 한국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 그게 이상가족 아니야? 이 가족 공동체가 일단 붕괴가 당하잖아, 그지? 네. 일제 강점기 때문에 뭐 일본을 피해서든 아니면 뭐 일본의 강제징용을 당해서든 돈을 벌려든 어쨌든 간에 가족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잖아.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가족 공동체가 함께 살지 못하겠지, 모여서. 이런 붕괴로 인한 그 괴로움을 겪는 이런 세상. 이 거미 가족의 이야기가 상징을 하는 건 이거야. 가족 공동체가 붕괴를 해서 괴로움을 겪는 세상을 이야기를 한다. 오케이? 그럼 이러한 세상을 이제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냐? 이거를 수라라고 표현을 했다. 혼란스럽고 이런 걸로. 오케이? 그래서 이 차디찬 밤이 상징하는 거 이제 보면은 거미 가족의 비극이지. 거미 가족이 비극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현과 고통의 현실이 나타나는데, 그럼 이 실현과 고통의 현실은 뭐겠어? 이 실현과 고통의 현실은 뭐겠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일제가. 그러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를 뜻한다고. 오케이? 네. 이건 어렵지 않지, 그지? 그냥 이야기 순서대로 쭉 이어가면 돼. 그래서 이번 게 특징들.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번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해하기 제일 쉬울 거야. 어쨌든 시적 대상 의인화했다. 이거 보이지? 거미를 가족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그지? 거미를 사람처럼 의인화했고, 행동이 반복된다. 거미를 계속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이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지. 그지? 이 화자의 정서, 점층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지. 무심하면서 시작해서 좀 짜릿하다가 서럽다가 슬프고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었다. 자, 넘어와서 24페이지 독해 체크 보면은, 자, 1년 거미 새끼 한 마리를 아무 생각 없이 1번 빈칸 뭐야? 문 밖으로 쓸어버림. 네, 2번 새끼 있는 곳으로 가라고. 2번 빈칸은 뭐? 뭘 쓸어버렸어? 큰 거미. 큰 거미. 2번 빈칸은 큰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렸다. 다음 3년 갓 깨어난 아주 작은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리면 슬퍼. 그래서 밑에 제목 수라의 의미 나오지.
네. 이 작품은 가족이 뿔뿔이 터져 살아야 했던 1930년대 우리 민족의 현실을 거미 가족이 헤어지게 된 상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의 제목인 수라는 가족 공동체가 채되는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시적 의미 봤을 때 이게 뭐야? 3번 빈칸 뭐? 아주 가족이 함께 지내지 못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표현했다. 다음 오른쪽 4번 빈칸 들어갈 말은 거미지. 연민의 대상 가족 공동체를 뜻하는 거고 차디찬 밤을 여기 써놨지? 차디찬 밤을 상징하는 거 여기 써놨고 문박 가족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해체. 5번 빈칸은 해체. 많이 바꿨어요. 5번 빈칸 해체되는 공간. 6번은 쭉 내려가서 거미에 대한 화자의 정서 변화. 자, 1년 무심하지. 2년 큰 거미를 문 밖으로 쓸어버려. 이때 무슨 마음이야? 어미. 그건 마음이 아니잖아. 어미 어떡하? 연민. 애초에 마음도 아니잖아 그거는. 어미가 어떻게 마음이야? 아니 그 어미 그 큰 거미가 안 닦아가지고. 아니 정서 감정을 얘기하라고 엄마 얘기하자. 왜 이러지? 그 밑에 3년 슬픈. 무척 작은 새끼 거미를 문 밖으로 버림. 이거 슬픈. 슬픔이지. 7번 빈칸 슬픔. 자 오른쪽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아, 자 표현상의 특징 시적 대상 어떻게 해? 의인화. 의인화. 8번 빈칸 의인화. 그 다음에 화자의 특정 행동이 반복됨이 시장에 정리된다. 그래서 효과 우리 민족의 비극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니까 행동이 반복되면서 화자의 정서가 어떻게 된다고? 정층적으로 심화된다. 9번 빈칸은 정층. 이제 광야라는 시를 볼 건데 광야 이육사라는 또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이육사가 사람 이름은 아니고 성은 이씨고 이 육사 이렇게 돼 있는 게 숫자거든 숫자. 이게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시니까 감옥에 갇히셨겠지? 그래서 그때 수감번호가 264번 이래가지고 이 시 이것도 이육사가 됐다. 오케이? 시인의 이름이 그래서 이육사가 됐다. 그래서 보면은 자, 이 시에 일단 갈래 역시 현대시기 때문에 자유시와 서정시의 갈래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시의 성격을 보면은 독립운동가라고 그랬잖아. 의지적 독립운동의 그런 의지 어떤 광복의 의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저항적 현실에 저항을 해야겠지 그지? 근데 이런 게 지금 일어나는 일이야? 아니 미래야. 그래서 미래 지향적인 성격까지 있다. 이 시의 주제 현실은 고통스럽다. 고통스러운 이 현실을 어떻게 할 거야? 극복을 할 거다. 극복하는 의지와 신념이 이 시의 주제다.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신념 이게 이 시의 주제다. 그리고 여기의 특징 바로바로 같이 적어. 그냥 이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대로 시상이 전개된다. 우리가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순서대로 되지 않는 거를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얘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시에서는 추보식이라고 이야기를 해. 추보식. 추보식 구성이다. 어떤 시간의 흐름이나 또는 이 공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를 우리가 추보식 구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동적이고 어떤 이 남성적인 어조를 사용을 한다.
이 남성적 어조라는 내용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런 의지적 명령, 의지가 드러나는 어떤 명령의 어조를 사용한 거야. 이 남성적 어조라는 뜻이.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내가 지금 한 덩어리들마다 하나의 연이잖아, 그지? 각 연마다 3행의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3행을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얘를 되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잖아. 이러한 규칙적 배열을 통해 어떤 형태적인 어떤 통일성, 안정감을 지금 주고 있다. 안정감을 주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 시의 어떤 특징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다. 지울 거야. 지금 안정선 빨리 적고. 혹시 많이 남았어? 안 썼어? 이거는 시에 좀 전체적으로 미리 설명하고 들어가는 게 너네가 이해하기 좀 더 편할 것 같거든. 이 시에도 어쨌든 시적 화자가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일단 이거에 설명을 먼저 써줄게. 좀 봐봐. 그리고 이 광야, 광야에서 어떤 이 화자의 어떤 그런 생각인데, 광야에서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는 데 혹시 도움이 될까고 일단 적어주는 거야. 태초를 포함한 역사를 생각하고 이거 안 적어도 돼. 이러한 시다. 이 광야라는 시는 화자가 광야에서 어떤 이 태초를 포함한,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이 있지. 태초를 포함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현재는 암울하지만 반드시 언젠가 밝은 미래가 올 것을 확신을 하고 나를 희생하겠다 라는 걸 다짐하는 시야. 이런 시야. 일단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같이 시 내용을 볼게. 이거 정도는 알아야지 조금 해석을 너네가 할 때 그나마 이해가 될 것 같거든. 이거 시가 진짜 어려운 시야.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수능에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시 중에 하나인데 하나씩 보자. 자, 일단은 까마득한 날에, 까마득한 날, 이 부분이지.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태초겠지, 태초, 그지? 그지? 얘가 그럼 언제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지?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하늘이 처음 열린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천지개벽이야, 천지개벽. 그러니까 뭐가 탄생을 한 건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얘는 결국 광야가 탄생을 한 걸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장소가 하늘이 처음 열리고
이렇게 생긴 거야. 적으면서 바로바로 들어. 적으면서 같이. 자,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 가장 먼저 우리 맨날 보는 거 들렸으랴 이거 뭐야? 이게 무슨 법? 서리법이지. 바로 나와야지 이제 뭔가. 이렇게 그냥 몸이 같다. 바로 서리법 나올만 하지. 들렸을까? 그리고 나서 이 닭 우는 소리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첫 번째로는 생명의 기척.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대유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대유법이라는 게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그러니까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일부분이나 그런 특징적인 속성들을 어떤 좀 뽑아가지고 전체를 대신 표현하는 거를 대유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펜은 총보다 칼보다 강하다 이런 말이 있어. 들어봤니? 안 들어봤어? 그럼 유감인데? 아무튼 그런 말이 있다고 쳐. 자, 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쓰는 펜이 칼이랑 싸워서 이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펜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화 또는 글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작은 특성을 가지고 전체를 그러니까 전체를 비유한다고. 칼은 어떤 전쟁, 무력 이런 거를 뜻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대유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닭 우는 소리는 뭐냐? 그러니까 새벽이나 아침이라는 걸 좀 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이나 아침이라는 이 큰 거를 닭 우는 소리라는 어떤 작은 개념으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다. 이래서 대유법이라는 표현법이 쓰인 거야.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밑에 보면 또 이제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하다. 연모하는 건 지금 뭐야?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한대. 근데 지금 산맥이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럼 지금 이게 무슨 법? 의인법 쓰여 있지. 지금 여기서 의인법이 쓰여 있고 휘달리다. 어제 좀 정적인 느낌이야? 아니면 좀 역동적인 느낌이야? 역동적인 느낌이지. 휘달릴 때도 여기 전체 얘는 좀 어떤 역동적인 느낌이 나타나고 이게 우리가 의인법과 비슷한 개념으로 활유법이라는 개념이 있어. 활유법이랑 의인법 차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의인법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에 사람처럼 표현한 거잖아, 그지? 인격이 없는 대상에다가 인격을 넣은 건데 이 활유법은 뭐냐?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거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개념 같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 휘달린다, 그러니까 달린다 이거는 동물도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 그지? 근데 의인법은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개념을 그려보면은 활유가 더 큰 개념이거든. 이런 식으로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의인법은 얘는 무조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뭐 생각하는 거, 꿈꾸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산맥이 꿈꾼다 이런 거는 의인법이겠지. 근데 산맥이 휘달린다 이건 무생물을 생물처럼 이야기하는 거는 활유법이야. 오케이? 의인법이랑 활유법 차이 알아야 되고. 자, 차마 이것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곳이 어딜 것 같아? 응? 광야지. 얘가 광야야, 광야. 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광야. 그러니까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범하다는 거는 넘보다 이런 뜻인데 넘보지 못하였다 이런 뜻이잖아. 차마 이곳을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을 넘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광야의 어떤 신성성, 그러니까 신성하다, 신성한 공간이다 이런 느낌. 그다음에 순수성을 나타내고 있다. 밑에 보면 이제 자, 끊임없는 광음이 뭐로 나와 있냐? 자, 햇빛과 그늘, 낮과 밤, 그러니까 시간이나 세월을 이르는 말이라고 나와 있지, 그지? 네,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그러니까 피고 지는 건 뭐야? 꽃이지. 그러니까 계절을 지금 꽃을 비유한 거야. 이 계절, 얘 지금 꽃에다가 비유를 한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걸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절이 피고 지다를 통해서 지금 시간의 흐름이 나타난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시간의 흐름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구체적이야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지. 그러니까 추상적인 거를 계절이 피고 지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비유를 한다고 했지. 이런 거를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거. 시간의 흐름이라는 추상적 대상을 지금 계절이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지? 구체화가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강물은 어떤 인류의 문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얘는 길을 연 거니까 이제 슬슬 시작이 되는 거겠지, 그지? 시작이 되는 거겠지. 얘는 어떤 역사의 태동.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자, 지금이라고 나오잖아. 지금. 얘는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현재지. 눈 나오는데 눈이 내린대. 눈 내리는 거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지금 눈 내리고 이게 긍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손. 손 안 드는 건 없어. 다 들어야 돼. 자, 긍정적이다 손. 예, 부정적이다 손. 뒤에 둘을 왜? 부정이야 긍정이야? 각자 그냥 생각을 편하게 얘기해. 긍정 같아 부정 같아? 긍정손, 부정손, 뭐 같아? 긍정, 서류는 부정. 자, 얘는 암울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우리 아까 백석 그 수라에서도 차디찬 밤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눈도 차이지, 차갑지. 차가운 이미지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얘는 지금 암울한 현실을 뜻한다. 안 좋은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매화향기 홀로 아득하니 나와 있는데, 겨울에는 꽃이 안 피지, 그지? 근데 이 매화라는 꽃은 되게 특이하게 2월에 핀단 말이야. 2월에. 그래가지고 겨울에 피는 꽃이야. 그러니까 매화가 혼자 피는 거지. 근데 지금 눈은 암울한 현실이라 그랬잖아. 암울한 현실에 홀로 피는 매화야, 그지? 그럼 얘가 뭐냐? 얘 뭘 것 같아? 뭔가 되게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그지? 얘는 이제 어떤 민족 정신이나 조국의 광복을 이야기를 한다. 홀로 아득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조금 더 느낌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좀 뭔가 고고한, 그러면서도 고독한 이런 느낌이 들지. 그러니까 혼자 매화 향기가 나는 거니까 다른 꽃향기는 나지 않고. 그리고 또 이거 나왔네. 이거 나오면 뭐라고? 화자, 그치? 그러니까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그러니까 내가 이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 내가 결국 희생하겠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자기 희생적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이런 걸 우리가 속죄양의 어떤 모티프다 라고 해요. 자기 희생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속죄양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나 어떤 전체의 잘못을 혼자 희생해서 가지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미리 밝히면 난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그 성경에서 그 예수님이 했던 그런 것들,
인간들의 어떤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걸 우리가 속죄형 모티프라고 한다. 자기희생적인 그런 의지 이런 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가난한 돌에 씨를 뿌리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씨를 아직 안 뿌린 거겠지. 그래서 지금 이건 또 어떤 걸 뜻하냐? 조국 광복의 선구자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선구자,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그지? 조국 광복의 선구자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자, 그리고 다시 천고의 뒤에, 천고의 뒤.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란 뜻이야. 자, 얘는 그러면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얘는 미래가 되겠지. 오케이? 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마와 부르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이게 뭐냐면은, 응? 그치? 광복을 한 지도자를 이야기를 한다. 광복한 후에 그런 지도자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그러나 민족의 지도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목마 부르게 하리라. 그래서 이 광야라는 얘는 결국에 뭐야? 얘는 우리 민족의 터전이 되는 거겠지. 우리 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그런 터전을 광야라고 한다. 역사의 현장, 민족의 터전을 광야라고 한다. 시가 쉽지가 않지. 좀 어려워. 그냥 봤으면 잘 몰랐을 거야. 그리고 우리 한 가지 또 특징을 보면은, 지금 이 연이 끝날 때마다 뭔가 좀 비슷하게 끝나고 있거든. 야, 라 이런 식으로 야랑 라를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이렇게 이런 종교의 의미를 사용을 해서 지금 또 문유를 나타내고 있다. 이 시의 특징, 지워본다. 시의 특징 아까 뭐라 그랬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을 전개한다고 했지. 시간의 흐름 나타내고 있지. 자, 과거 갔다가 현재 갔다가 미래, 그지? 이런 걸 우리가 추보식 구성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렇게 나타낸다.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역동적인 남성적인 어조, 의지적인 명령, 씨를 뿌려라 이런 거 있지. 저런 거, 저런 거에서 어떤 의지적이고 남성적인 어조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각 연의 시행, 그러니까 이 3년, 그러니까 연마다 3행 이렇게 배치를 해서 조금 더 안정감을 주고 운율감을 형성을 하고. 오케이? 그래서 이 시의 어떤 한 줄평을 하자면은, 한 줄평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시를 설명을 하자면은, 광야라는 어떤 이 광활한 공간이야. 광야라는 건 진짜 엄청나게 넓은 어떤 들판 이런 게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그런 광활한 공간과 현실 초월적인 시간 인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제감정기의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그냥 이것도 일제감정기 때 쓰였다고 했으니까, 그지? 독립운동가니까, 그지? 그래서 조국강복을 염원하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왜냐하면 지금 보면 천구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미래에 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신념을 드러낸 저항시다. 그지? 아까 백석의 수라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저항이 나타나? 아니지. 그냥 이 가족이 해체된 거기에 대해 슬퍼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정도잖아. 그지? 근데 지금 얘는 막 광복을 막 바라고 언젠가 분명히 좋은 날이 올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의지와 저항이 드러난다. 차이가 좀 느껴지지? 그래서 결국 저 광야라는 게 뭐냐? 우리 민족의 삶의 터전이자 어떤 역사의 현장을 광야라고 한다. 시가 아주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시야. 굉장히 좀 어려워. 이거를 다 알고 있어도 문제에서 좀 어렵게 나오면은 많이 틀릴 수 있겠다라는 정도. 그냥 보면은 옛날에 이 광야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광야가 생기고 나서 그 생명도 생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다음에 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날릴 때도, 그러니까 이 산맥들이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휘달리다,
휘날릴 때 산밀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산밀의 어떤 형성 과정도 나타나면서 또 역동적인 이미지와 활용법도 쓰여 있고, 그지? 차마 이곳을 범하다 못하였으리라. 산맥들이 막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로 막 뛰어다닐 때도 이 광야는 범하지 못했다, 넘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야. 그만큼 이 광야의 어떤 초월성, 그다음에 신성성, 순수성 이런 게 다 드러내는 거고, 그지? 그래서 이 끊임없는 광운을, 그러니까 낮과 밤, 얘도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그랬죠. 광운도. 그래서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상치고 계속 다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거야. 시간의 흐름, 시간의 흐름.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그러니까 광야가 생겨나고 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됐고 역사가 태동됐다. 지금 눈 내리고, 근데 지금은 암울한 현실이야. 지금은 눈이 내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 매화향이 홀로 아득하다. 어떤 이 조국의 광복을 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은 현실은 암울하지만 반드시 이 매화가 핀다. 왜냐? 매화는 어차피 겨울에 피는 거니까 지금은 눈이 오지만 반드시 매화는 핀다. 자, 나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 이런 내용. 그러니까 내가 먼저 희생을 하겠다. 이 한 번 불태워서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 그래서 다시 천고의 뒤에, 그래서 언젠가 미래가 된다면은 이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광복이 오던가 또는 그 광복을 이끌 수 있는 민족의 지도자가 온다면은 이 광야에서 못 모아서 그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라는 거야. 광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겠다라는 또 의지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이 시의 내용 사실 이해돼? 이해돼? 조금 어렵긴 하지. 난이도 좀 있어. 자, 넘어가서 일단 독해 체크를 조금 보자. 얘도 잘 나오니까. 자, 1번 빈칸 보면 광야의 원시성, 시간성 28페이지. 지금 이 연별로 다 정리를 해준 거야. 자, 2연, 자, 광야의 신성성, 공간성이 나타나. 자, 1년에서는 지금 시간이 나타나고 2년에서는 공간이 나타나지. 광야의 시간, 광야의 공간 이런 것들, 그지? 3년 광야의 역사성, 4년 광야의 현실적 상황과 현실 극복 의지, 5년에는 미래지향적 확고한 역사 의식이 나타난다. 화자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작가 의식을 보면은 이 작품의 화자는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명령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겠노라는 강인한 선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작가는 이러한 화자의 태도를 통해 민족의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신념과 의지를 표현하고 민족의 번영을 이룰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미래에는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이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서 화자의 태도 보면은 광야에 눈이 내리는 상황에서 3번 빈칸 눈이고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리라고 자기 스스로의 명예가 그 밑에 이제 백마탄 초인이 올 것임을 확신을 한다. 밑에는 읽은 거니까 넘어가고 자 오른쪽에 이 상징적 의미, 상징이 되게 많지. 자, 다구는 소리, 생명의 기척, 인류 역사의 시작. 강물은 인류의 역사와 문명이고 우리 뭐 4대 문명 이렇게 하잖아.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면서 그런 게 다 강에 관련돼 있으니까 뭐 나일강 문명, 황후 문명 이런 식으로. 네, 눈은 일제의 탄압에 의한 고난과 시련을 이야기하고 6번 빈칸은 매화향기지. 매화향기 조국 광복의 기운, 현실 극복의 의지가 나타난다. 자, 가난한 노래의 시, 절망적인 현실 극복을 위한 자기 희생의 의지를 가난한 노래의 시라고 하고 초인은 조국의 광복을 이끌고 민족의 새로운 문화와 역사를 주도할 후손 또는 지도자를 이야기한다. 광야는 민족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 역사의 현장을 상징하는 시어다. 그리고 시상 전개 방식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시상을 전개한다고 했지. 이런 걸 우리가 추구식 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투철한 현실 인식과 미래지향적 확고한 역사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과거 1에서 3년은 까마득한 날이, 현재는 지금 이야기하고 미래는 천고의 뒤를 이야기한다. 8번은 천고. 자, 오른쪽 자, 표현상 특징과 효과. 자, 표현상의 특징. 각 연을 균등하게 3행씩 배열하고 1행에서 3행으로 갈수록 시행이 점점 길어진다. 그 다음에 야나 라의 말을 끝내는 어미를 우리가 종결어미라고 해요. 종결어미를 반복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상 특징을 쓰는 효과가 뭐냐? 시행의 규칙적인 배열 방식을 통해서 상태적 안정감을 획득을 하고 유사한 종결어미 반복을 통해 10번 빈칸은 운율을 형성을 한다. 됐지?
그래서 숙제는 29페이지까지 해오면 되고 29페이지까지 숙제 해오면 되고 집에서 문제 풀고 채점까지 해오는 거야. 채점 여기가 하는 거 아니고 집에서 채점 해오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문법 볼 건데 오늘은 68페이지 풀면 된다. 68페이지. 오늘 볼 거는 어휘의 체와 양상 다 뺐지? 68페이지. 어휘의 체계와 양상이라는 걸 볼 건데, 자, 이 어휘라는 건 또 뭐냐? 어휘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 대충 뭔지는 알겠지? 어휘라는 게. 근데 정확한 뜻을 모르잖아. 그냥 한번 써주면은 결국에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인데, 근데 우리가 문장할 때도 그렇고 품사할 때도 그렇고 뭐 단어의 정의라던가 문장의 정의 이런 거 한 번씩 정리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하니까 일정한 어떤 범위 속에 들어있으면서 어떤 범위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 일단 바운더리 안에. 그래서 공통된 성격을 지닌 단어의 집합을 우리가 어휘라고 한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단어의 집합이야. 어휘라는 거는 단어의 집합을 어휘라고 이야기를 한다. 밑에 보면은 자, 어휘의 체계 나와 있지. 우리말 어휘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나뉜다. 자, 이 어휘를 나누는 기준 첫 번째가 어종인데, 어종 밑에 뭐로 나와 있냐? 얘가 지금 어휘의 종류라고 나와 있지.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기원, 어휘의 기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어휘가, 이 단어가 어떻게 생겼나. 그래서 뭐 단어의 기원, 단어의 기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눈다?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이렇게 나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고유어 먼저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것이 아니라 예로부터 있었던 순 우리말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뭐 하늘, 바다, 사람, 뭐 사람,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고유어라고 한다. 그래서 고유어가 뭔지는 다 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고유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거는 고유어의 특징인데, 우리 민족의 정서나 감각을 드러내는 표현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추상적이지. 이걸 조금 더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면은 색깔 표현 같은 거 있지. 빨갛다, 불그스름하다, 검붉다, 뭐 그런 것들, 새빨갛다, 시뻘겋다 이런 것처럼 되게 감각을 드러내는 표현이 많다라는 이야기. 고유어에는 특징. 그래서 의미의 폭이 넓고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로 쓰인다. 이건 일단 한자어 보고 같이 볼 건데, 한자어 먼저 보면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말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자유, 연세, 사고, 부모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그 일본어랑 중국어랑 이 한국어랑 셋 다 발음 좀 비슷한 단어들이 가끔가 나오고, 특히 일본어랑 우리말 중에 왜냐면 다 이 세 국가다 한자권 국가였으니까 되게 비슷하단 말이야. 우리가 이 자유라는 것도 우리로 자유라고 바르고 일본어로는 지유 이런 식으로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비슷비슷하다. 같은 국가, 같은 한자권을 썼으니까 문자를. 그래서 이 한자어의 특징은 고유어에 비해 더 분화된 의미를 지닌다. 추상적이고 전문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어휘가 많다. 한자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한자는 각 글자의 뜻이 보통 있잖아, 그지? 뭐라고 할까?
뭐 나무로 된 재료를 우리가 목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로 된 재료를 석재 이런 식으로 하잖아. 왜냐하면 목이라는 글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 나무라는 의미가 있고 석이라는 거에는 돌이라는 의미가 있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화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분화라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다라는 거야. 좀 더 자세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고유어 한자어의 대응을 볼 건데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고유어 한자어의 대응 교재에 보이지? 그러니까 고유어에 생각이라는 게 있어. 근데 한자어에는 사색, 발상, 상상, 각오, 기억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자, 이 사색에 잠겼다를 생각에 잠겼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발상의 전환을 생각의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물이 없다고 상상해봐를 물이 없다고 생각해봐라고 할 수 있으며 죽을 각오로 해를 죽을 생각으로 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이 이거야. 고유어가 되게 의미 폭이 넓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한자어에서는 각각의 그 단어의 뜻이 다른데 고유어는 이것들을 합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해석을 할 때 우리는 잘 해야 된다. 우리 고유어로 사용된 거는. 그래서 한자어는 고유어에 비해 조금 더 세분화적이고 좀 둔화됐다 의미가. 보이지? 이런 특성들. 그리고 나서 이제 외래어 보면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을 외래어라고 하는데 뭐 아이스크림, 빵, 버스, 피아노, 석가, 찰나 이런 거. 석가는 우리 뭐 석가모니, 그러니까 부처님 이야기할 때 그 석가고 찰나도 한자가 왔겠지만 얘가 인도 쪽, 그러니까 얘도 불교 용어라서 좀 인도 쪽 그런 산스크리터 그런 쪽 언어야. 아무튼 우리말 오히려 보충하여 우리말을 풍부하게 한다.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데 이거 외래어는 그나마 문제가 나오면은 외래어랑 외국어랑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외래어랑 외국어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같은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야? 공통점 외래어도 그렇고 이 외국어도 그렇고 다 어쨌든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야.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외래어 외국어 똑같아 둘 다. 근데 얘네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외래어는 얘는 우리 말로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국어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야. 외래어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외국어는 뭐냐? 얘네는 그러니까 이 외국어가 들어왔어 일단. 근데 아직 국어로 그러니까 정착된 건 아니야. 정착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말로 인정이 됐다는 건 뭐냐면은 쉽게 바꿀 수 없다는 거지. 버스 같은 거 단어 못 바꾼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버스를 뭐 긴차 이런 식으로가 되게 쉽게 바꿀 수 없다 이런 내용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외래어랑 외국어 구분하는 문제 정도가 그나마 조금 어렵다. 문법 오늘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되는 내용들이라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서. 자, 어휘의 양상에 따른 분류. 그러니까 어종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에 분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양상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기준이 총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어종에 따라서 또 양상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서 지역적 원인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지역 방언, 사회적 원인에 따라서 하면은 사회 방언이라고 나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착각을 하는 게 가끔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방언의 한 종류가 사투리가 되는 거지 사투리랑 방언이랑 같은 말은 아니야. 그래서 지역 방언을 먼저 보면은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달라진 말이라고 하잖아, 그지? 이 지역에 따라서 왜 달라졌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도 옛날에는 어쨌든 산이랑 강 같은 어떤 지리적 장애물이 있었겠지, 그지? 그냥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러다 보니까 산이랑 강이 있으면 교류가 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졌다라는 거야. 아니, 지역 방언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같은 방언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을 하고 우리말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밑에 보면은 옥수수를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뭐 많이 부른대. 나는 이런 거 좀 처음 들어봐.
뭐 강냉이 정도 들어가. 강냉이 정도. 그래서 뭐 같은 이런 거 같은 방언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다른 지역에서도 살 수 있잖아. 근데 그러다가 고향 말을 들었어. 고향 사투리를 들었어. 그러면 이 사람 그 사람인가 하면서 좀 유대감이 느껴진다는 거지. 이런 거. 밑에 이제 사회 방언은 뭐 세대나 직업, 사회 집단 등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 말을 우리가 사회 방언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용 집단의 특성을 반영을 하고 구성원의 소속감을 강화하거나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인다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전문어나 은어나 유행어 이렇게 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유행어도 사회 방언이야. 되게 좀 의외인 점은 전문어 같은 경우는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말이다. 그러니까 의학 용어 이런 것들 있잖아. 의학 대표적인 예시로 의학 용어들. 그래서 의미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다의성이 적다. 일반인들은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 막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막 어떤 글씨 같은 거 쓰잖아. 그런 거 차트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지? 근데 본인들끼리는 얘기를 잘한단 말이야. 의사랑 간호사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문어의 특징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배우질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고 배운 사람들은 의미가 헷갈릴 일이 없다는 거죠. 배웠으니까. 은어는 이제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도록 구성원끼리만 사용하는 말. 집단 구성원 간의 결속을 높여주지만 외부인에게 소외감을 주고 집단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며 외부로 알려지면 은어의 기능을 상실한다. 그러니까 그냥 은어라는 건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은밀하게 사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내가 이걸 배웠을 때는 이 은어의 예시로 밤탱이란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담임 선생님을 좀 안 좋게 부르는 말인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른들은 잘 모르잖아. 근데 좀 이제 중학생들은 다 아는 거니까, 그지? 특정 집단, 중학생이라는 특정 집단에서 얘기를 했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은 예시를 정확하게 뭘로 들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나도 이제 잘 모르거든. 내가 진짜 좀 참담하다고 느꼈던 거는 내가 영크크가 뭔지를 몰라서 이제 구글에 찾아봤다는 거.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같구나라는 이 좀 느낌이 들더라고. 아니 영크크는 뭐를 말하잖아. 막 영크크, 올크크를 쓴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그게 대충 무슨 뜻인지도 아는데 그러니까 그걸 왜 쓰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게 왜 만들어진 건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코르티스의 노래였다. 구글에 참 잘 나오더라. 아무튼 그래서 다른 선생님 반에선 어떤 애들이 선생님한테 늘크크라 그랬대. 선생님 진짜 늘크크시네요 이런 거야. 그래 내가 이제 그거 이제 나쁜 말이다. 올크크가 있는데 늘크크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또 올크크도 있잖아, 그지? 늘크크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 해서 선생님이 오늘 걔네들 혼낸다고 했어. 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런 거는 사실 유행어의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기는 해. 은어라기보다는. 유행어 밑에 보면 이제 개념 비교적 짧은 시기에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널리 쓰이는 말. 특징은 독특하고 신선한 표현이 많고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을 한다. 무분별하게 쓰면 개성이 없고 가벼운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유행어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보면은 뭐 야르 이런 게 있겠지. 이런 걸 시도 때도 없이 쓰고 다니면은 좀 그렇다라는 내용이야. 뭐만 하면은 막 야르 버리면 이제 오늘 숙제 좀 적다 야르 막 이러면은 좀 그렇다라는 거지. 되게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유행어라는 게. 알겠지? 그러니까 좀 쓸 때는 쓰되,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건 아니죠. 쓸 때는 쓰되 막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내용. 오케이? 밑에 그래서 전문어와 은어의 사용 나와 있는데 전문어와 은어는 둘 다 특정 집단에서 사용하는 말로 은어는 비밀 유지가 목적이지만 전문어는 비밀 유지가 목적은 아니다. 하지만 상황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전문어도 은어의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신만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호랑이를 산주인으로 산삼을 부리시리로 부른다. 이거 왜 그러겠어? 이거 산삼이라고 불러버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산삼 있나 하고 먼저 깰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예 못 알아듣게 바꿔버리는 거야. 전문어를 더 은어처럼. 그래서 이거 밑줄친 단어에 해당하는 사회 방언의 종류는 은어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사회 방언에 얘 막 나와 있잖아. 그래서 이제 위에 은어의 먹주대 3패 이게 그러니까 1, 2, 3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은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청가물 상인들은 알겠지. 뭐 과일 상인들은 알지만 우리들은 모르는 거 이런 것들 은어라고 하는 거고.
유행어는 뭐 소확행과 갑분싸가 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2018년 최고의 유행어 1위가 소확행이었다. 진짜 이런 거 이제 설문을 해. 올해 최고의 유행어 뭐라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1위가 소확행으로 뽑혔었다. 이 문제 풀어볼게. 뒤에 69페이지. 69페이지까지만 풀어봅시다. 다 했지? 자, 1번 다음 삶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표시를 하시오. 자, 1번 고유어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감각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OX? 오지. 자, 2번 전문어는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이는 말로 다의성이 적다. OX? 다의성이라는 건 뜻이 여러 개라는 뜻이야. 자, 3번 유행어는 생명력이 짧은 편이어서 그 시대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 어렵다. OX? X지. 시대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게 유행어야. 자,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각각 한 단어로 쓰시오. 자,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중에서 기억은 고유어에 비해 분화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념어나 추상어가 많은 편이다.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야? 한자어. 그리고 니은은 외국에서 들어왔지만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로 지나치게 사용할 경우 우리말의 정체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이건 뭐? 외래어. 자, 3번에 1번은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뭐? 디귿. 2번은 기억. 3번은 니은, 그지? 4번 1에서 3에 제시된 단어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자, 1은 전문어, 2는 은어, 3은 유행어지. 자, 밑에 어휘력 개념 확인. 자, 1, 2, 3, 4번이 있는데 1번 이건 고유어지. 그러니까 순 우리말을 우리가 고유어라고 한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우리말처럼 쓰이는 말은 외래어. 전문 분야에서 특별한 의미로 쓰는 말은 전문어. 특정 집단 구성티 비밀스럽게 사용하는 말은 은어다. 오케이? 이해됐지?